네. 2023년 3월 월마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구민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나 대단한 분을 우리 모셨어요. 다들 소문 듣고 오셨죠? 네. 엄청 기대하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 유명한 분을 모셨어요. 남편분의 상사로부터 전달받은 헬스팩을 시작으로 지금은 시간의 여유, 또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우와하다. 네, 우아하다 생각했던 분이에요. 네,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다진선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님 진짜.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다이아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다이아님의 마이스토리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찐한 마이스토리 간략하게 듣고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이스토리 네, 정말 너무 듣고 싶어요. 음, 아, 이 팀 대단한 것 같아요. 6캠프 전날에 줌하는 팀은 보통 열정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UDT다. 일단은 되게 많이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말고 다른 날 하면 어떨까? 그럼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김태희 다혜님이 그냥 해야 된다고 다 정해졌다고. 유캠프 전날이지만 저 내일 신규 세미나 이제 강의 준비하고는 중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팀의 오늘의 이 시간이 제 마이스토리에서도 답을 찾으시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준비를 해서 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제가 10한 3-4년 했잖아요, 사업.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막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제가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찐 아닐까 생각해서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뭔지 뭐라도 얘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유산화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하셨어요? 내 인생에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것 같은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일로 이렇게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마 좀 내 모습이 유산화를 하는 내 모습이 어쩔 때는 스스로가 낯설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저야 완전 유산화인이니까 익숙하지만 예전에 막 뭐 어취버 때 아직 약할 때 빌더 이럴 때 참 제가 유산화하기에 적당한 사람인가? 이 진짜 돈 내가 벌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유산화 비즈니스는 왜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남편은 계속 대학원 공부를 이제 군에서도 대학원을 보내주는 게 있어서 남편은 군에서 보내주는 국방대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연주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의 그런 바람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다시 음악 교육대학원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그걸 마치고 교사가 되는 일상을 살았어요. 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소득을 얻어가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해요, 교사 때. 그래서 모든 갖고 있던 걸 다 날립니다. 한순간에 그냥 부동산 사기로 다 날려버려요. 스물 뭐 다섯 뭐 이런 이 정도 됐을 때 너무 빚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교사 월급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교사 월급으로는 이자 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미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음악을 하자. 내가 잘하는 피아노를 하자라고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석사로 이제 다시 대학원을 또 들어가요. 피아노 전공을 좀 더 이제 연주 과정을 더 밟고 싶어서. 근데 그 대학원을 들어가서
유산화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남편도 대학원을 이렇게 같이 되게 근처였어. 남편은 수색이었고 저는 신촌에 학교가 있어서. 근데 그때 남편과 같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 분이 저희한테 유산화라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데 지연아, 진선아, 이거 한번 알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삶이 처절했고 저는 두 번째 대학원이라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빚을 끌어당겨서 대학원을 갔고 아기가 2살, 1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저희가 둘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삶이 삶답지 않은 처절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둘 다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본 대학원 선배님이 지연아, 진선아, 어차피 대학원을 너희가 졸업하더라도, 한 명은 다시 군대로, 이제 그 군 헬기로 가야 되고, 예진이 엄마는, 진선이는 피아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노동소득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만 고생하더라도 2, 3년 고생하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은 유산화로 다 들어오더라. 근데 그 선배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굉장히 엘리트 선배셨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저희한테 유산화를 전달해 주셨는데 아니 선배님은 잘 나가는 그렇게 조종사신데 이렇게 유산화를 하십니까? 그것도 다단계고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아메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막 걱정이 되고 관심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근데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애텀이라던가 아메이라던가 아니면 이상한 회사 많잖아요. 그런 회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 아이가 아토피로 막 아프고 집은 곰팡이 투성이고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정말 애들이 다 힘들어해서 일단 여보 우리라도 좀 먹자 이러다 죽겠다 돈이고 뭐고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100포인트라도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업의 시작인데요. 100포인트를 먹으면 소개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100포인트는 저희한테는 컸어요.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턱턱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애끼는 과정에서 헬스팩이랑 애기 거를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약간 부담이 돼서 그럼 여보 내가 사업은 안 하겠지만 좋으면 소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 사업은 안 한다. 난 피아노를 해야 하니까 난 이제 석사를 계속 맞춰야 되니까 난 사업은 전혀 관심 없고 그래도 좀 영양제라도 공짜로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는데 제 삶 속에 유사나라는 회사가 어느 순간 점점 커진 거예요. 결국 석사를 다 마친 그날 저는 남들은 이제 대학원 마쳤다고 이렇게 막 졸업장 이게 막 들고 나는 이제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로 했어. 나는 이쪽 대학교 강사로 가기로 했어. 아니면 나는 뭐 내 나름 스튜디오를 차리기로 했어. 막 할 때 저는 나는 유산화를 하기로 했어. 대학원 졸업식 날 친구들아 열심히 피아노를 하거라. 나는 졸업식 이날 이후로 나는 유산화를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돈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봤어요. 유산화를 만나게 되면 막 경제 공부 하잖아요. 막 기요사키 책 보고 유산화 세미나도 한 번씩 가고 도대체 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고 할까? 저분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도대체 유산화 비즈니스 기회가 나한테도 기회가 될까? 내 인생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얻어질 수 있다면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었잖아요. 유산화를 어쨌든 100포인트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토십으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먹으면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제 인생에 피아노의 종지부를 찍고 노동소득을 청산하고 좀 고생이 되더라도 왜 해본 일이 아니니까. 해본 일이 하나도 아니고 막 경험도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유산화가 아니라면 이런 경제적인 자유 꿈도 꿀 수 없겠다.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어 너무너무 점점 많이 차오르면서 2012 년 비즈니스에 몰입하기로 결단을 딱 하고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이제 전업으로 유산화를 하게 됐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그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네트워크 회사, 저평가되어 있는 거,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치가 큰 거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유산화도 그때 제가 제 사업으로 알아봤을 때 유산화만 알아본 건 아니고요. 제가 유산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고 싶어서 혹시나 더 좋은 회사가 있나 혹시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을 떴으니까 다른 회사를 한 20개를 알아봤어요. 물론 제품은 유산화만 소비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산화를 처음 만난 거니까 '혹시 더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알아봤는데요. 진짜 유산화 같은 회사가 없더라고요. 앞만 알아봐도 유산화 같은 회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 많았어요. 지금 없어진 회사도 있고요. 많죠. 없어진 회사가 많았고요. 그때 유산화가 우리나라에서 21 위였어요. 제가 알아볼 때 21 위. 그러니까 막 20 위권 바뀌니까 막 알지도 못하는 회사인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 거예요, 그때 유산화는.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치가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게 보였어요. 진짜잖아요. 유산화의 모든 게 진짜였잖아요. 이게 막 심장이 떨리는데 그냥 제가 소비했던 기간이 한 1년 넘었잖아요. 생각 없이 소비하고 뭐 좋으면 소개하지 뭐 막 그런 생각으로 1년 반 정도를 보냈던 사비자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제가 플랜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확실히 보고 '이거 진짜다. 대한민국 탑 찍겠다.' 전 지금도 그런 생각 변함이 없어요. 유산화는 대한민국의 이 업계에서 탑까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갈 거라는 생각이 그때 확신이 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랑 "여보 까딱하면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이러다 진짜 큰 부자 되겠는데." 막 이래 농담 섞인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거다. 우리가 집안을 살리자." 저희는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들 우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목사님이고 이모 외삼촌, 이모 할아버지 너무 목회자분이 많으세요. 근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을 하셔요. 개척교회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집안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는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명 정도는 든든하게 그 집안에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밑바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고 전 또 음악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저 피아노 공부시켜 주시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있어서 좀 주고 싶다. 좀 돈 계산 안 하고 좀 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좀 통장에 좀 여윳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잔고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는 항상 그런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유산을 만나서 '가능하겠다. 충분한 소득, 죽을 때까지의 소득, 심지어는 대대손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소득이 가능하겠다. 이 회사 선택 안 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겠다. 이렇게 좋은 회사라면 알려야겠다.'
웬츠 박사님의 비전이 진짜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저는 사업에 완전히 결단하기로 결정을 딱 해버리고 모든 피아노를 다 정리하고 그냥 나는 유사나인이다. 네, 그때 빌더였거든요. 네, 다 정리하고 이제 몰입하기로 할 때가 빌더였거든요. 주에 뭐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근데 음, 스타 다이아몬드 돼 진선아,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자. 네 마음에 정말로 된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면 진짜 한번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피아노에 열정을 쏟았던 것처럼 유사나에 한번 너의 열정을 쏟아봐라. 된다라는 마음을 제가 막 저한테 응원해주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어쨌든 해보니까 막 어려움도 겪고 뭐 별일 많잖아요. 그쵸? 경험 많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결국 라인이 한 라인씩 한 라인씩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소득이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돈 버는 걸 보면서 진짜 '이런 비즈니스 왜 사람들이 아직 안 하지? 왜 아직도 이 가치를 모르지?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되게 답답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돈, 충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아까 비유 하나 하려다가 어저께 봤는데 제가 유산화 했을 때 가치에 얘기했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최고의 회사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 같은 느낌으로 전 시작했거든요. 주식 중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거 워렌 버핏이 아마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거의 대표주주잖아요. 그 회사 주식이요. 옛날에는 되게 쌌어요. 만 원? 만 원도 안 했죠, 예전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주식? 한 주에? 이 주식은요, 한 주에 7억 정도예요. 7억. 7억.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한 주당 단위가 높은 주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주만 샀어도 까먹어 버리고 안 팔으셨으면요. 그거 그냥 지금 7억에 팔 수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이 제가 유산화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겠구나. 지금은 그 당시는 아메는 알아도 유산화는 몰랐는데 엄청나게 커질 회사라면 하자, 알리자.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은 저희 조종사 스폰서님이 지금은 아시아나 기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제선 기장이셔서 거의 1년에 뭐한 반 정도는 외국에 계셔요. 국제선이다 보니까. 근데도 한 번씩 톡하고 카톡하고 한 번씩 전화하고, 왜냐면 직접 전달해 주신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반응이 좋지도 않았는데 "진선아 알아봐. 알아보고 얘기해. 알아보고 판단해." 이렇게 저희한테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업라인이신 한명란 스포님이 어 저를 시스템에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서 정말 이거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명환 스포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귀한 지인이 됐고, 지금 조종사 스포님은 저한테는 평생 정말 제가 절을 해도 모자랄 정보를 전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복이 있다. 유산화 전달받은 분들은 복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산화 전달받은 것만으로도요, 진짜 복 있는 분이에요. 절대로 이 회사 쉽게 만나기 힘들어요. 그 많은 회사 중에 유산화 만나셨으니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잘 통과하셨잖아요. 좋은 회사 만났으니까요. 이제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붙잡은 유산화의 이 손을 놓지 않고 이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UDT의 모든 여기 계신 54명이 모두 다이아몬드 다 돼야죠. UDT의 모든 집중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이아몬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 없던 사람도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에 그가 생각이 변하고 타이밍이 되면 비즈니스 해요. 그러니 이런 사비자도 어쨌든 놓치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꿈을 안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투스타 다이아몬드님은 다르다. 또 힘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네, 귀한 이야기, 다이아님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이아님께 궁금했던 저희 진짜 수백 개의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네, 아쉽게도 길게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짧은 이 5분 동안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지는 드렸고요. 순서대로 아마 제가 질문 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이아님의 퍼스널 늘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이아님? 음. 결국에는 라인당 4명의 키리더를 만들고 복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굳건한 키리더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퍼스널이 키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퍼스널이 아닌데 그 라인에서 키리더가 되거나 그 라인에서 제 퍼스널은 아니지만 넵스를 통해서 나온 다이아몬드나 원스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퍼스널은 제 지인 중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콜드 컨택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향상 그 약간 내향형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 물론 미팅하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파트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트너의 지인이니까 기꺼이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막 홀드 컨택하는 건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저도 똑같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성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나한테 편안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삶 속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 퍼스널이 모두 다 웜 컨택이에요. 다 웜이에요. 그러니까 웜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알았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내가 어떠한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뭐 같이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스토리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되게 마음이 좀 통하고 서로를 되게 아껴주는 관계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저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막 내가 '이 사람을 컨택해야지. 이 사람은 사업자로 막 만들어야지.' 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되게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통하고 나도 뭔가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유산화가 왔을 때 일단은 먹으면서 '그래 캐시백 받으면 좋지.'라는 가벼운 선택을 했지만 결국 제가 유산화에 빠져든 거잖아요. 조종사 스포님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유산화 소비자로 먹어 보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점점 눈을 뜨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막 컨택하고 이렇게 막 설득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를 많이 주면요. 그 안에서 제가 많이 이제 쓰는 말인데 쇼 더 플랜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 금배, 은배, 빈배라는 그 은유로 표현은 하는 거예요. 그 책 꼭 읽어 보세요. 쇼 더 플랜 2 곱하기 2는 6에 나오는 건데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당신을 컨택할 때 금배도 있을 거고 은배도 있을 거고 빈배도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한테 유산을 전할 때요. 저는 기회를 줄 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뿐
그리고 나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 정말 평생 우리 함께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 유산화를 알아봐야 된다. 당신 인생에 그냥 넘어갈 그냥 회사가 아니다. 라고 진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얘기를 하되 선택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진심으로 확신 있게 전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쵸? 비즈니스를 전하는데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뭐 안 하면 별로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아직 성공 못 했다면 내 삶을 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텐데 왜냐면 저는 빌더 때도 컨택을 했으니까 빌더 때 컨택하신 분들이 지금 에메랄드 다이아 원스타 됐거든요. 빌더 때 돈을 얼마나 벌어요. 벌어봐야. 근데 그때 컨택한 리더들이 시간이 지나서 몇 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스타님은 자스타니까 돈 많이 버니까 컨택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공자들이 돈을 못 벌 때 컨택한 거예요. 돈을 못 벌었는데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해서 돈을 번 거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컨택에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소득이 높아질수록 컨택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겪은 게 많으니까 노하우도 좀 쌓이긴 하니까. 그러나 그때 빌더 때의 저나 지금의 저나 컨택할 때 달라지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기회예요. 비즈니스적인 기회니 나 지금 시작했는데 나 1년 후, 2년 후 삶이 변할 텐데 우리 같이 건강하게 멋지게 살자라고 해서 퍼스널들은 결국 제 지인이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는 비즈니스 기회를 다 알려요. 다 알리고 노하면 그때 제품이라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어떤 분은 제품 얘기 실컷 하고 에이 제품 안 먹어. 안 먹을래. 아직은 집에 있어. 이러면 사실 비즈니스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너무 간절했고 전 이제 사업으로 결단하고 시작했고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유 없는 사람들 영양제 꾸준히 못 먹어요. 그쵸? 돈 없으면 줄이고 어려우면 끊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사업시키는 거다. 사업시켜야 이 사람들 오토시 놓지 않고 먹는다. 사업자는 반드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퍼스널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 지인한테 유사를 빚을 전달 다 하고요. 그중에 금배, 은배, 빈배가 있어요. 그들의 타이밍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금배 두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한 횟수가 많으면 어 걸러져요. 걸러져요. 결국에 전달하면 세 가지 답변밖에 없어요. 제품 먹어볼게요. 오, 사업해볼게요. 제품도 안 먹고 사업도 안 할게요. 그 대답이 전부잖아요. 세 가지 중에 결론이 딱 나잖아요. 어차피 선택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번 나도 해볼래요라고 하는 사람이 두 라인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컨택의 확률을 높이려면요. 많이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전달을 비즈니스적인 전달하다 보면요. 두 라인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두 라인의 사람들 붙잡고 레그를 막 내리는 거예요. 복제를 막 시키죠. 그때부터 후원이 들어가죠. 후원이 들어가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음, 그때 이제 자신의 능력이 되는 분들은 후원 잘하죠. 그러니까 네. 빌던데도 시스템에 잘 오시고 그릇이 되어 있는 그런 로우 직급자들요 무서워요. 왜요? 이분들은요 그냥 빌더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될 로우 직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직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담을 퍼스널 라인에서 컨택에 성공해서 들어온 리더가 생기려면 내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을까?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나? 그거에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퍼스널 중에 무조건 10명한테 전달을 하다 보면요. 한두 명 정도가 비즈니스를 결정해요. 대단한 비즈니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한번 그래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제품 그래 어차피 유사한 제품 좀 소비는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나도 어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는 걸로 한번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요라는 그런 그 음, 결정이 나와요. 그런 음, 분들은 은배, 완전히 금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은배를 금배로 바꿔버리죠. 왜요? 저도 은배였는데 금배로 바뀐 사람이니까. 저도 그냥 캐시백이나 받으면 되지 뭐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 퍼스널 컨택을 늘려라. 그중에 두 네, 라인을 후원을 해라.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을 못 벌 때 컨택된 네, 지금의 퍼스널 억대 연봉자 파트너분들. 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에게는 모두 기회를 준다. 금배, 은배, 빈배. 네. 전달하면서 걸러내는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좀 재밌게 유산화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비자나 아니면 파트너 관리, 또 형제 라인들하고의 관계 이렇게 등등 형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비자들이지만 사비자들 중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금배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은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시고 단지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비자들도 홈미팅 정도에는 꾸준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진짜 오랫동안 홈미팅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합니다. 아 진짜 홈미팅을 아침에 저녁에 다 하거든요. 하루에 그냥 몰아서. 그러면 하루에 한 아침 저녁으로 다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 와요. 집이 뭐 집이잖아요. 홈미팅 집에서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뭐 저희 집이 뭐 엄청난 대저택도 아니고 정말 그냥 2 층에서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사빈자들을 꾸준히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네. 했을 때 "아이 뭐 전 안 갈래요. 아이 뭐 바빠요. 뭐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빈배구나. 아직 열정은 없구나. 그럼 잘 챙겨 먹도록." 이런 거 이제 하고요. 아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재밌게 하는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요. 어려운 시기건 안 어려운 시기건요. 돈이 되면 재밌습니다. 이게 시기를 따지지 말고요. 좋은 시기인데도 내가 돈 안 되면요. 그건 나한테 어려운 시기예요. 안 그런가요? 좋은 시기, 어려운 시기가 어 내가 내 통장에 유산화 소득이 막 늘리지 않으면 남들은 좋은 시기고 남들은 승급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 통장에 주급이 막 찍히지 않고 '진짜 언제 난 돈 버냐.' 하면 나한테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비즈니스 하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너무 좋은 시기. 저는 이제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지금처럼 비즈니스 컨택이 이렇게 잘 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어려움을 겪었지만 못 만나서 비즈니스하기 전달이 약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더 어려운데 지금은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려워. 미래가 없어. 더 이상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어. 기회도 없어.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엔 유산화의 기회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장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은배와 금배 찾을 때까지는 진짜 그냥 이 악물고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이 악물고. 두 라인이 단단해질 때까지 복제될 때까지는요. 아직 내 건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야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완공이 돼서 월세를 받으려면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그래서 세를 내야지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1 층짜리 건물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시기 좋은 시기 따지지 마시고 내 주급이 늘어나면 어떤 시기 상관없이 좋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주급 늘리는 시기를 빨리 오셔서 그 소득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시고요. 쪼끔 보태자면 돈이 안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저도 있었죠. 왜냐면 유산나가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잖아요. 차곡차곡 벌죠? 그죠? 2만 원 벌다가 5만 원 벌다가 10만 원 벌다가 그쵸? 50 들어오다 100 들어오다 주에 200 들어오고 그쵸?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주에 300도 들어올 거고 주에 500도 들어올 거고 주에 1000도 들어올 거고 제 목표가 올해 주 1000 이거든요. 이런 소득에 대한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너무 흥분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시기는 저도 겪었어요. 근데 그때 파트너들은 돈이 너무 안 돼요. 왜 이렇게 유산화 돈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요. "파트너님이 돈 안 되는 그 구간에 있는 거다. 그 구간을 지나야 된다." 그 구간 저도 있었거든요. 복제가 안 된, 축척도 없는, 파트너도 없는, 아직 금배은배다운 제대로 된 라인이 없을 때는 저도 돈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 구간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지나가고 계속 그 구간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돈이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유산하고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구간 안에 있죠, 복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잠자면서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때까지 두 라인에 제대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두 라인을 이끌어 갈 만한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확신을 자꾸 빌더 비유해서 죄송해요. 빌더도 높은 직급인데 쉐어러에 비하면. 제가 빌더 때 정신을 차려서 그래요. 제가 빌더 때 정신을 차려서. 그 구간을 지나면요. 상당히 상상하기가 진짜 어려운 소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언제 올라가냐, 언제 올라가냐, 내 소득은 언제 올라가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직장인의 월급을 정말 따라갈 수 없 그러니까 직장인이 유산한 월급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맞나? 이 소리? 굉장히 높이 올라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 무조건 두 라인 만들 때까지 돈 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시기가 좋습니다. 네. 네. 내 통장이 채워지면 네 어려운 시기는 끝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네 사랑받는 리더 네 파트너, 스폰서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더님만의 팁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파트너님한테는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비즈니스하면 파트너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할 거고, 스포님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비즈니스하면 스포님이 여러분에게 어 더 헌신할 거예요. 저는 우리 테이 다이아님도 UDT 수장이시잖아요. 저도 톱스타 한드림 탑스타 수장이잖아요. 저희의 그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 상당히 막 부담이 많이 돼요. 스폰서님 생각을 우리가 많이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내 중심으로 내 파트너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스폰서라는 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참 많이 커져요. 저도 수장이지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이 우리 배에 탄 그리고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이 정말 잘 돼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로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캠프 전날에는 거의 진짜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왜냐면 신규 세미나가 있잖아요, 유캠프에. 그 신규 세미나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상당히 책임감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한 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 모든 분들이 잘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는 스폰서에게 좀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파트너 되시고 여러분 파트너에게는 내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스폰서로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일하면서 사람한테 치이잖아요, 어쩔 때는. 근데도 더 좋아해 주고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일하다 보면요. 사실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거. 네. 네. 자기가 할 거 잘하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네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실 점검, Y 막 이런 거 확인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들은 어떻게 후원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얼마 전에도 이거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세요."라고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Y가 없는 파트너에겐 저도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Y가 없고 아무리 현실 점검을 해 줘도 스스로가 한 버튼이 움직여지지 않는 분은 제가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저만의 Y가 간절하고 유산화가 생업이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유산화 하시는 파트너님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간 쓰는 것도 사실은 모자라요. 근데 Y도 없는 분에게 시간을 쏟는 건 시간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후원을 해도 이렇게 너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배라면 쪼끔 그 빈배가 은배가 될 때까지는 놓아 지켜만 봐 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완전 부정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좀 기다려 주고요. Y가 강한 사람하고 주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Y가 강한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제가 막 성장하는 걸 보여줘서 자극을 주면 스스로 Y를 찾고 '어 씨 나 성장 못하고 있는데 저기는 막 성장하네. 저기는 지금 막 소득이 이렇게 받아간다는데 난 뭐 하고 있지?'라고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저 이제 집중할게요. 진짜 저 이제 핑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유산화를 우선순위로 올리고 할게요.'라고 스스로가 결단할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막 구워 삶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파트너님 맨날 뭐 돈은 벌고 싶다는데 유캠프도 안 와. 커미션도 안 가. 홈미팅도 안 와. 스터디도 안 와. 근데 돈은 벌고 싶고 그렇게 돈 버는 일은 없다 세상에. 그래서 농담 삼아 마음대로 하세요. 좀 스스로 '난 여기 늘 있을 테니 결단하면 파트너님 결단하면 그때 일해요. 지금 이렇게 일해서는 나도 힘들고 파트너도 힘들어요.' 이렇게 Y가 강한 사람은 후원하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약간 좀 냉정하긴 한데 사람이 스스로 변해야지 스폰서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기가 변해야 된다. 맞아요. 네. 더 빈배가 은배가 될 때까지 네 기다려 주자. 네. 스스로 핫버튼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어 우리 자진선 스타님 '유산화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 있으신가요? 잘했다는 순간은 사실 어 정말 매일이긴 해요. 그쵸? 매일 매 순간 어 '정말 잘했다.' 근데 특히 금요일 날 오전만 되면 유산하길 잘했다. 금요일 날 8시 30분 분이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서 유산하기 진짜 땡큐 감사합니다. 그걸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충분히 드릴 수 있었고 저희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다 대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고 우리 목회하시는 할아버지에게 후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지갑을 꺼낼 때마다 사실은 유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 집에 정원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거기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뭔가 별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별채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준공 마지막 단계인데 그 그런 걸 준공하고 뭔가 인테리어를 이제 세팅하고 가구 뭐 커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집을 짝 조그마하더라도 집 하나 지으려면 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막 견적을 내고 뭐 이게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총 얼마인데 어떻게 뭐 이게 뭐 카드로 하실 거면 뭐 이렇게 뭐 수수료가 얼마고 해서 "아니요, 아니요. 전액 현금 입금할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막 아니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쉽지 않은데 좀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안 쓰거든요. 저는 항상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만 써요. 그게 습관이 익었어요. 왜냐면 카드 쓰다 나락으로 갈 뻔해 가지고.
신용카드 쓰다 진짜 날아갈 뻔한 제가 너무 힘들 때, 야, 이렇게 사람이 날아갈 가는구나. 미래의 나 믿고 정말 힘들 때, 예전 때.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는 항상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쓰거나 그냥 입금해서 현금 영수증 처리하거나. 근데 그냥 전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보, 우리 유산하길 진짜 잘했지. 이런 순간순간마다 유산아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잖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되게 반대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유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경험담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반대는요. 그야말로 반대예요. 돈 못 벌 때. 돈 못 돈 못 벌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언제 돈 버나. 그리고 유산화가 투자에 대한 금액이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고 내가 쓰던 브랜드를 유산화로 바꾸는 건데, 브랜드를 바꾸게 되더라도 뭐 내가 세미나를 가야 하고 책도 사서 봐야 하고 툴도 사고, 그런 보수적인 비즈니스적인 비용들이,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유산화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힘들더라고요. 석쇠에서 코아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돌반지를 다 팔고 '더 팔 거 없나? 여보, 더 팔 거 없나? 아, 어떡하지? 유산화 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골드 디렉터까지 어찌어찌 됐는데, 루비는 어떻게 가야 되지? 에메랄드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리더를 찾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막 이제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외향형의 사람이었다면, 오지랖이 넓고 막 이랬다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유산화를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달하고 막 콜드 컨택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워낙 그런 성향 자체가 아는 분 위주로 많이 전달을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인맥이 없는데 리더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업을 할 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처절하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만 하시고 그냥 유산화가 솔직히 그냥 한 200-300만 원만 매달 줘도 그냥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플러스 2-3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피아노 레슨하고 2-300만 원 유산화 들어오면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일을 다 접고 피아노를 다 정리하고 완전 유산화로 인생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저는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와이가 너무 강했어요. 집안에 뭐 부자 하나 없어. 부모님은 뭐 저 가르치느라고 돈을 다 날렸어.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이런 합버튼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극복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될 때까지 하자. 무조건 파트너는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두 라인은 반드시 만들어진다. 내 라인은 반드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성공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꿈이 되게 컸죠. 꿈이 컸어요. 지금도 꿈은 5 스타예요. 그래서 맨날 저도 꿈을 아직 이루는 중이에요. 파트너님 투스타도 지금 5 스타게 나 꿈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뛰자. 우리 같이 뛰자. 우리 이렇게 좋은 회사 알리자." 하면서 극복이라기보다는요. 진짜 멈추지 않고 컨택했어요. 멈추지 않고 시스템 갖고 한 번도 뭐 중간에 슬럼프가 와서 쉬어보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유캠프 빠진 적 없고요. 아빠 장례식 치르고도 그다음 주에 유캠프 갔고요. 계속 커미팅했고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비즈니스를 놓지 않고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안 돼도 바보처럼 웃으면서 다녔고요. 그렇게 그냥 쭉 계속했어요. 쭉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럼 됩니다. 네. 멈추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행동, 네, 배우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스타님은 유산화에 대한 이 진심 어린 이 찐 사랑이 이게 느껴지는데 말씀하실 때 목소리, 표정에 진짜 무한 신뢰가 있으시거든요. 혹시 그 유산화 사랑에 대한 원천이 무엇인지 아, 궁금합니다. 어, 무엇일까요? 저, 저희가 다른 회사를 알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 설명을 보태자면, 제가 이지연 리더님하고 연애를 할 때, 이게 옛날이죠. 20년도 넘은 연애를 할 때, 그 이지연 리더님의 그 가정이 시댁에 분들이 아메이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아메이에 거의 진짜 높은 핀까지 가셨던 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전 리더님이 안티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유사나 만나기 그전 얘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안티 다단계 카페를 만든 거예요. 이전 리더님. 왜냐면 너무 상처를 받은 걸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 보면서 이씨 진짜 나쁜 회사들이네. 뭐 유통의 직거래 막 이러면서 무슨 사람을 이렇게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약간 그 젊은 나이에 막 패기와 혈기와 그리고 완전히 분석형이거든요. 이 사람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집요한 거예요. 논문 다 쳐다봐요.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애할 때 안티 그런 거 만들었어요. 카페를 다단계 카페. 그래서 막 아메이 막 하실 거면 이 정도는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막 분석해서 보상 플랜 올리고 하시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유산화는 몰랐어요. 유산화는 몰랐어요. 그런 경험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유산화를 알아볼 때 타회사를 알아봤잖아요. 다른 회사들을. 근데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가짜들. 정말 화려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유산화하는 이유는 저는 죽을 때까지 유산화 하고 싶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생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유산화 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한 부자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다 진짜였어요. 아, 진짜. 제품도 진짜 제대로 된 거 만들고, 웬즈 박사의 비전도 리얼 진짜였어요. 진실이 있었어요. 다른 거 알아보다 보니 겉은 화려한데 쏙 알맹이 들어가 보니까 다 본질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 오래 못 간다. 내 지인과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하다가 우리가 할머니가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떠나면 우리 지인의 아이들이 물려받아서 유산화 해야 하는데 혹은 내 파트너가 했던 여러분이 했던 유산화의 소득이 우리 아이들한테 후세대한테 가야 되는데 진짜 오래 갈 만한 회사 아니면 그 소득이 끊길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잘 들어오고 물려줘야 하는데 회사 알아보면서 허울뿐이라는 거 많이 알게 됐어요. 물론 그 회사 나름의 매력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성향에는 진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과장 없이 모든 게 진실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뭐 과장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게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네, 저희가 선택한 이 회사, 또 우리 모두가 선택한 이 회사가, 네, 꼭 저희에게 꿈을 이뤄줄 도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이아님. 긴 시간 동안 진짜 진심 어린 마음도 나눠주시고, 팁도 나누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UDT 가족분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당부일 수도 있겠네요. 어,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구간을 내가 지나가지 않고 내가 돈이 안 되는 그 구간 안에 지금 계시다면 이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구간을 지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주 같은 써도 바르지 않게 들어오는 소득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해온 가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유통의 라인들,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수많은 분들, 여러분들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분들의 아이들이 유산화 베이비들이 후대에 다시 유산화를 물려받아야 되고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보세요. 세임 다이아 님도 그렇고 저희도 어려운 기간을 다 겪었거든요. 어 다이아몬드 1 스타, 2 스타 예를 들어 이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년 정도만 소득을 얻으면 10억 씩 들어와요. 그쵸?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2에서 3년 정도 매년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쵸? 한 3 년에 10억 정도는 들어오죠. 그럼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어떨까요? 20억 넘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쵸? 물론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쓸 때는 많아요. 안 걱정하셔도 돼요. 돈 쓸 때 많을 거예요. '아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아우 저는 캐시백만 받' 아니요. 돈 벌어 보시면요. 너무너무 쓸 때가 많아져요. 그리고 안 보였던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유산화로 소득을 얻을수록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돈이 다는 아닌데요. 도 돈이 참 많은 걸 해결합니다. 그쵸? 세상 사는데 돈과 건강만 우리가 해도요. 돈이 여유가 있고 아프지만 않아도요. 살아가는데 큰 걱정 없어요. 관계조차도 돈이 여유가 이렇게 많아지면요.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돈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구간 안에 들어 있다면 내가 아직 돈이 안 되는 구간 안에 있다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 지금 노력해야지. 돈 안 된다고 돈이 안 되니까 난 리더가 아니니까 난 파트너가 별로 없으니까 '난 이런 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리더로서의 그런 여러분의 역량력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지금 준비한 그릇만큼 그 그릇만큼 여러분들의 소득이 결정돼요. 그러니 우리가 100억 정도의 건물을 지을 거면 100억 정도의 건물의 청사진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소득이 있다면요. 그 소득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그려 놓으시고 '그래 나 다이아몬드 가야지. 그럼 다이아몬드 가려면 다이아몬드처럼 얘기할 줄 알고 다이아몬드처럼 움직여야지. 다이아몬드 같은 지식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용기 내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구간은 어느 순간 내가 지나가 있어요. 그 머물러 있던 돈이 안 되는 구간이 내 복제된 라인이 나타나고 내가 그 라인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구간을 넘어서 엄청나게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와요. 그거를요 100% 믿고 나에게 올 금배, 은배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나는 과연 금배인가? 난 내 스폰서님 봤을 때 나는 올바른 리더인가? 내 스포님 봤을 때 나는 다이아몬드 감인가?'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나 아직 많이 부족하네. 아 나 아직 사업 설명 잘 못하네. 아 나 자꾸 미팅 내가 안 하고 스포님한테 부탁하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누구도 대신 성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UDT 안에서 다 성공해야 돼요. 모두가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구라도 먼저 성장하세요. 그걸 보면 또 UDT의 누군가가 또 용기 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거든요. 그러니 그 구간을 지나기 위해 조금 어렵더라도 지나기 위해 지금 노력하면 반드시 성장하는 구간이 온다.
그렇게 정말 유산화가 주는 경제적인 자유를 UDT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얻으시고 써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덕보신 수많은 파트너들 많이 만드시고 정말 행복한 해피리치 여기 아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년 안에 4개 라인 꽉 채운 에메랄드 디렉터. 그쵸? 3년이면 되잖아요. 그쵸? 3년에서 4년 안에 한 라인씩, 한 라인씩 1년만 잡아도 4년이면 가야 되잖아요. 에메랄드는. 그러니 3, 4년 안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 디렉터라는 꿈을 좀 가지시고 우리 그 구간을 통과했던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진 선사님 덕분에 이그젝 에메랄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네, 진짜 오늘 너무 긴 시간, 1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지할 건데 스타님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될게요. 네, 저희 3월 얼마유 공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캠프 신규 세미나도 있고요. 그다음 6캠프에서 좋은 강의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후쿠오카 1차 자격 마감일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마감 잘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4월 1일 후쿠오카 2차 자격 시작합니다. 네, 스폰서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 2기 헬시 라이프 챌린지 판매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놓치지 마시고 꼭 챌린지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이츠 유산화 타임 있고요. 4월 17일 드디어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 말레이시아에서 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로컬 세미나 있으니까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상의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화면 다 모두 켜주시고요. 예쁜 얼굴 우리 보여주세요. 네. 정 풀어주세요. 우리 준비됐을까요? 네,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우리 하트 할까요? 강사님 위해서. 하나, 둘, 셋. 세 장이라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 켜고 감사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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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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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유니티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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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 주세요. 네.